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 방향에 따른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념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명칭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혹 각종 무역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다 묻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실제 적용되고 있는 방식들이에요. 사실 우리 무역은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실무 내용들은 다 현장하고 관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역 현장 쪽으로 다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들어가시든 아니면은 실제 이제 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든 이 무역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실무예요. 현장에서 다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들이 나오면 반드시 영어로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일본 상인하고 거래를 하든 중국 상인하고 거래를 하든 아랍 사람하고 거래를 하든 기본적인 용어는 전부 영어로 다 써요. 대화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나라 언어를 쓰느냐,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들은 전부 비즈니스, 우리 무역 영어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전부 다 영어로 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그 자존심 강한 프랑스 사람들도 불어로 안 써요. 이 무역하고 관련되어진 용어는 전부 영어를 씁니다. 영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역 용어로, 영어 있죠. 무역 용어 요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자, 우리가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크게 수출 무역, 수입 무역 이렇게 구별을 한다로 됐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게 되면 수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 그래서 수출, 수입 이런 용어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이냐 수입이냐, 또는 수출 무역, 수입 무역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흔히 수출, 줄여서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 무역이 실제로 이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나는 특정한 물품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누가 판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 판매하는 상인이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랬을 때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매칭을 시켜주는 상인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인물, 제3의 기업이 등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셀러하고 바이어, 구매자하고 판매자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욕구를 상호 링크, 연결시켜주는 상인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셀러, 바이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제3자라 불러요. 이런 제3자가 개입되는 무역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중개무역, 중개무역 두 개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발음이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하면서 중개무역, 중개무역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개무역이라 할 때는 중멍멍이 무역이라고 부를게요. 그다음에 중개무역이라 할 때는 중닭무역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하고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중닭무역, 중멍멍이 무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닭무역은 뭐냐? 한 사람은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요 상인의 존재도 알고 있고 요 상인의 존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상인에게 자기가 수입자로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즉 수출자, 수입자로서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는 물품을 수입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요 상인에 대해서는 수출자로서, 요 사람이 수입자로서 또 다른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요 A라는 상인하고는 수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요 B라는 상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딱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한쪽에 대해서는 바이어로서, 한쪽에 대해서는 셀러로서, 즉 무역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쪽하고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쪽 상인하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인을 우리가 중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중멍멍이 무역, 우리가 중개무역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중개무역은 크게 이제 거래 마진 베이스하고 수수료 조건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중멍멍이 무역은 수수료 조건이에요. 요 글자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아는 지인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자격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본인이 아파트를 100채, 1000채 갖고 있어요. 집을 10,000채씩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든지 판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집을 구하려는 사람,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전문 자격사가 바로 공인중개사죠. 부동산 공인중개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를 연결시켜줘요. 연결시켜주고, 즉 거래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상인하고 직접적인 무역 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도 무역 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실제로 물품은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래를 연결시켜 준 거에 대해서 양쪽으로 커미션,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무역업자예요. 가장 일반적인 중멍멍이 무역에 해당되는 무역업자입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수수료 베이스 조건,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수수료 베이스 조건이 아닌 거래 마진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 마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양쪽으로 계약을 알선해요. 요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수수료 조건의 무역에 있어서는 요 상인이 요 상인에게 직접적으로 대금 지급을 해요. 물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자기 통장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그냥 수수료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거래 마진이 되려면은 실제로 요 상인하고 거래 알선을 하면서 어쨌든 중닭 무역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계약이라는 걸 형식적으로는 체결을 합니다. 이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건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의 경우에는 내가 10,000원에 사와서 100,000원에 팔고, 자기 자신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한쪽은 직접적인 수출자, 직접적인 수입자로서 그렇게 해서 내가 요 사람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사와서 판매하는 개념, 요런 개념인데, 요거는 처음부터 요 사람 연결시켜 준 거 둘 다 알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과거부터 전통적인 이 중닭 무역의 경우에는 요 상인이 요 상인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상인에게 100원 주고 사와서 1,000원에 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나랑 거래 안 합니다. 누구랑 거래합니까? 직접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불법적인 돈 세탁을 한다든지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개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노동력, 이 상인을 찾아내는데 들어갔던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는 충분하게 이때까지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싸게 사왔지만 비싸게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희귀한 물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물품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미리 사와서 창고에 넣어놨다고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시장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물품이다. 그리고 좀 희귀하고 그 다음에 셀러가 물품을 생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러한 물품이에요. 그럼 미리 자기가 쌀 때 사놨다가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는 직접적인 무역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동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뭡니까?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적인 거래의 주체자로서 물건을 사와서 자기가 물건을 판매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중멍멍이 무역은 일단은 연결시켜 주는 개념이에요.
수수료를 획득하는 방식은 그냥 거래 링크 시켜주고 일회성 수수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뭡니까? 두 업체를 연결시켜 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거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중재자, 주도권을 가지고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 1년이면 2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장기적으로 뭡니까?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속적인 이익을 획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연결시켜주지만 내가 3년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야겠다. 그냥 일반적인 마진 수수료 조건을 하면은 일회성하고 내하고는 다시 거래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이 사람이 지역 독점권이라는 걸 가지고 이쪽 상인하고 지역 독점권이라는 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 거래를 뚫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특정한 무역과 관련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의 주체로서 활동보다는 계약을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관점이 더 강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고자 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요 사람하고 일단은 수입자로 계약 체결하고 요 사람하고는 수출자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형식적 계약일 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수료 조건은 물건 오면은 돈이 일로 가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거쳐서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거쳐서 거기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당의 거래를 연결시켜 준 거에 대해서 수수료 베이스로 갈 수가 있어요. 수수료 베이스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라 부르지 않고 실제 이제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차익, 그 차익을 이익을 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수수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방식은 똑같은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방식이지만 이 방식은 처음부터 수수료 받고 빠지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처음부터 수수료 받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소와 같이 자파를 수입하는 수입상이에요. 자, 그리고 중국에 많은 상인들, 한 명의 상인이 아니고 자파 같으면은 그릇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상인들의 물건을 집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보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한 명의 상인 같으면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연결해서 갈 수 있지만, 그리고 금액도 별로 안 커요. 바가지 같은 거는 100개를 사는데 우리 돈으로 뭐 30만원. 양말을 300만원치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가방을 200만원치 사서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불을 500만원치 가서 사고 와야 돼. 전부 다 상인이 다 달라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모든 상인들, 를 대신하는 한 명의 대표 상인을 하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금 지불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의 상인들하고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집산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다이소를 비롯한 많은 자파 상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와 관련되어지는 많은 생필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중간에 이런 중개상 한 명 끼워져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각각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해서 다 어떻게 해요? 물건 집산해서 가져와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직접적인 수익 계약 체결하고 여기에 돈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돈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 구매하고 실제로 여기에 보내줄 때 예를 들어서 총 900만원치 샀어요. 여러분에게는 1000만원, 1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의 돈을 받고 물건 보내줘요. 자기는 100만원 남겨먹는 거예요. 이쪽에 수수료 받는 개념 아니에요. 여기서 물건 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얼마치 물건이다 하고 자기는 거래와 관련된 마진을 챙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중개무역의 형태는 여기에는 수출상이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의 다양한 상인들이 존재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 조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산과 같이 또는 대형 물품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 양당사자 또는 이쪽에 상인이 한 명, 이쪽에 상인이 한 명 이렇게 해서 개별 대 개별로 연결시켜주고 일회성에서 수수료 받는 방식이에요. 요게 이제 수수료 조건 중개무역이에요. 과거에는 중개무역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원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들은 한 개의 품목만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수백 종의 물품을 취급할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중국 가서 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계약 체결해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여기에 남아서 뭘 해야 되는데 지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물건을 모아서
보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비용보다는 중국에 있는 현지 상인 한 명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는 해외에 있는 제3국에 있는 현지 상인 한 명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을 통해서 다 집산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돈을 이쪽으로 지불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금액 차이를 노리는 상인, 요런 이제 방식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고 전부 합법입니다. 합법.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멍멍이 무역하고 중당 무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인 요 방식은 수수료 조건이 많이 있다. 수수료 조건. 요거는 실제로 다른 사람부터 물건 사와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중멍멍이 무역도 뭐가 있다고요? 수수료 조건 말고 거래 마진 베이스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가 무역하고 스위치 무역인데,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날 통가 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EU가 통합되기 전에는 통가 무역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 내부에도. 그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는 유럽 내륙 한가운데 딱 이렇게 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끼리 거래를 하려면 에어 항공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건 비용이 너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유를 해야 돼요. 철도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이용할 때. 그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 사이의 그 무역을 위한 관문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 철도를 이용하게 될 거고, 자기들 화차장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물품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통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방식이 통가무역이에요. 그래서 거의 통가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으면 주변 국가들이 무역을 하기 어려운 환경, 그런 경우에, 그래서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국가들이 사실은 통가무역이 발달되기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 요충지에 우리나라 자체가 국토가 형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북한 쪽이 조금만 그 개방을 하게 되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환적항으로서 굉장히 큰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나라도 통가무역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 무역의 경우에는 물품은 A국하고 B국 사이에서 거래되지만 대금 결제가 제3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스위치 무역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따른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